503페이지. 자, 이제 매매, 그 다음에 임대차. 큐안 있지만 큐안은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자, 매매하고 임대차죠. 자, 매매에서 우선 거기 505페이지 보시면 505페이지 계약금 있죠? 계약금. 이 계약금 시험이 잘 나와요. 내용 얼마 안 되는데 근데 시험에 잘 나와요 이게. 자, 갑이 이 부동산을 을에게 1억에 파는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매수인은 계약금으로 1,000만원 지급했어요. 근데 말이죠,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면 그 계약금을 줘야 된다, 이런 법 있어요 없어요? 다시,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반드시 계약금을 줘야 됩니까? 그런 거 아니지, 그죠? 계약금을 주는지 안 주는지는 당사자가 합의하기 나름이죠. 보통 우리 10% 줘요. 근데 10% 줘라 이런 법 없어요, 그죠? 뭐 10% 주는 건지 20% 줄지 이것은 당사자가 합의하기 나름이에요. 맞죠? 한 번 더. 자, 매매 계약에서 계약금을 주는지 안 주는지 또 몇 프로 주는지 이건 당사자가 다 합의하기 나름이다. 그래서 계약금을 준다는 것도 이것도 계약입니다. 어때요? 계약금을 준다는 것도 그것도 계약이다. 맞죠? 그죠? 계약이 별거 아닙니다. 당사자 합의가 계약이잖아요. 계약금을 준다 안 준다 또 얼마 준다 이거 다 합의하기 나름이니까 계약금을 준다는 것도 그것도 합의고 계약이에요. 그죠? 근데 계약금을 현실로 지급해야 성립하는 요물 계약이라 그래요. 뭐라고요? 요물 계약. 계약금을 현실로 지급해야 성립한다고 해서, 보통은 계약이면 뭐 줘야지 성립합니까? 아니면 합의가 되면 됩니까? 그냥 합의만 되면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요거는 계약금을 현실로 줘야 성립해요. 이런 것을 무슨 계약? 요물 계약이라 그래요. 자, 계약금을 준다는 것도 그것도 계약인데 계약금을 현실로 지급해야 성립하는 요물 계약이라 그래요. 자, 아무튼 이제 계약금을 1,000만원 주기로 했고 그 다음에 계약금을 줬습니다. 근데 우리 말이죠, 이 땅 사고 난 다음에 계약서 도장 찍고 난 다음에 후회가 돼요. 왜냐면은 땅값이 막 떨어져요 지금. 그래서 7천까지 떨어졌습니다. 또 더 떨어진대요. 막 떨어진대요 지금. 자, 어때요? 내가 만약에 내가 어리면 어떻게 하실래요? 계약금 요거 포기해버리고 이 계약 해지하겠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이거 우리 현실에서 이런 거 많이 있어요. 그죠? 땅 산 게 후회된다 이러면은 그러면 계약금 포기해버리고 해지하면 돼요. 그죠? 또 만약에 반대라면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난 다음에 땅값이 막 올라가요. 막 폭등합니다. 개발된다는 발표가 나면서 땅값이 막 폭등해요. 어떤 사람이 2억 주겠다 그러고 3억 주겠다 그러고 난리가 났습니다. 내가 만약에 갑이면 어떻게 할래요? 받은 계약금 2배 돌려주고 해지해버리고 딴 사람에게 2억에 팔아도 괜찮아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우리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계약금 배액을 돌려주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우리 법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조문 잠깐 확인할게요. 504페이지 보시면, 죄송합니다. 506페이지 보시면 506페이지 제일 위의 법 조문 1항 보시면, 매매 당사자 일방 예컨대 매수인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 즉 매도인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는 교부자 즉 매수인은 이걸 포기해버리고 수령자 즉 매도인은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대요. 그죠? 해지할 수 있대요. 자, 이렇게 할 수 있다. 자, 근데 거기서 우리 조문 읽을 때 일단 두 가지 봤습니다. 만약에 다른 약정이 있다면 어때요? 다른 약정이 있다면 이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 이렇게 하지 맙시다. 반드시 이 계약대로 꼭 합시다 라고 합의했더라면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자, 다시 계약금은 말이죠. 왜 줬는가? 왜 계약금을 줬는가? 왜 받았는가? 준 사람은 여차하면 이걸 포기해버리고 해지하려고 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받은 사람도 여차하면 이거 2배 돌려주고 해지하려고 받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즉 이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이 있는 거예요. 맞지 그죠? 그냥 해지하려고 여차하면 포기해버리고 해지하려고 받은 사람은 2배 돌려주고 해지하려고 받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죠? 바로 해약금의 성질이 있는데 방금 본 것처럼 조문 읽은 것처럼 해약금의 성질을 배제하는 약정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해요. 그죠? 가능합니다. 그러면 약정하면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제 못해요. 맞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자 이런 식으로 해제할 때 자 조문에 이렇게 썼죠. 어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하라 그랬죠. 그죠? 이행 착수하기 전까지 하라 그랬어요. 보통 이행 착수는 중도금 주면은 이행 착수한 거 맞죠? 그죠? 중도금 주면은 이행 착수한 걸로 봐요. 그래서 판례 중에서 이행 착수한 걸로 본 예, 이행 착수하지 않은 걸로 본 예, 그 사례가 있습니다. 이행 착수한 걸로 본 케이스, 이행 착수한 걸로 보지 않은 케이스가 있어요. 다 외우셔야 됩니다. 제가 말로 해볼게요. 상식으로 판단해 보세요. 저 매수인을이 중도금을 원래 계약서상에 정해진 날짜보다 먼저 줬습니다. 먼저 줬어요. 이거 이행 착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한 거지, 그죠? 원래 채무는 늦게 변제했을 때가 문제지 먼저 변제한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그게 신의치게 반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자, 딴 것이 막 올라가요. 막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내가 계약금 2배 돌려주고 아무래도 해지해야 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쪽에서 해지 안 당하려고 아주 잽싸게 말입니다. 계좌로 저쪽에다 계약금 2배를 죄송합니다. 이 중도금을 계좌로 그냥 팍 쏘아버렸습니다. 해지 못하게 팍 쏘아버렸다. 이거는 신의치게 바란데요. 그죠? 이건 좀 심하죠, 그죠? 그런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계약금을 이행계 전에 말이 자꾸 왜 나오나? 중도금을 이행계 전에 줘도 괜찮아요. 맞죠, 그죠? 자, 계약금을 또 왜 이래? 중도금을 이행기 전에 지급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행 착수한 걸로 봐요. 그죠? 자, 또는 자, 이 사람이 이제 중도금 줘야 되는데 돈 대신에 말이죠. 자신이 제3자 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채권 이걸 중도금 대신에 갑에게 줬습니다. 갑이 그걸 받아요. 어떻습니까? 원래 돈 줄 사람이 채권으로 대신 주면 안 돼요. 근데 당사자 약정으로 그렇게 했대요. 어때요? 그러면 착수한 걸로 봐야 되겠죠, 그죠? 자, 제3자에 대한 채권 이걸 중도금 대신에 중도금에 가름해서 이걸 채권을 양도했다. 이것도 이행 착수한 걸 봐요. 자, 또 한 가지 원래 중도금은 돈으로 줘야 되는데 어음으로 줬습니다. 어음으로. 원래 돈 줄 사람이 어음으로 주면 안 돼요. 그죠? 근데 어음으로 주는데 갑이 받았습니다. 갑에 동의받아가지고 어음을 줬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이행 착수한 걸로 봐야 되겠죠, 그죠? 자, 어음으로 줬을 때 어음으로 교부했을 때 이때도 갑하고 합의하에 했다면은 이거는 착수한 걸로 봅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런 식의 해제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런 식의 해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행 착수하지 않은 걸로 본 예입니다. 이행 착수하지 않은 걸로 본 예. 이거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미리 생각 안 해두면은 시험장에서 처음 맞닥뜨리면은 분명히 다 쏘가요. 자, 보세요. 갑이 이 을에게 자 1억 중에서 계약금 받은 걸 제하고 나머지 잔대금, 우리 매매 대금은 뭐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계약금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잔대금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죠? 그 잔대금 말입니다. 그 지급하라고 소를 적였습니다. 잔대금 지급하라고 소를 적였어요. 자, 어떻습니까? 이행 착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소송 이러면은 또 뭔가 좀 그래요, 그죠? 소를 적였다고 해서 뭐 이행했습니까? 지금 이행하라고 소를 적게 한 건데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저쪽에서 돈 준 것도 아니고 이쪽에서 등기 서류 준 것도 아니잖아요. 맞죠, 그죠? 소를 적였다고 해서 이행 착수한 걸로 보지 않습니다. 자, 다시 매도인이 대금 지급하라
라고 소를 지겠다고 해서 그걸 이행착수한 걸로 보지는 않습니다. 또 보세요. 또 반대로 이제 매수인 쪽에서 이전 등기해달라고 소를 지겠어요. 어떻습니까? 이전 등기해달라고 소를 지겠다. 그러면 이행착수한 겁니까? 자기가 나머지 돈 줬다는 말 없잖아요. 저쪽에서 등기 서류 줬다는 말 없잖아요. 또 소를 제기해서 성서 판결 받았습니다. 자, 이거 약간 여러분들도 중에서 저렇게 계약금만 줬었는데 어떻게 성서 판결 받는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계약금 지급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다 잔대금 처리했습니다. 계약금 1,000, 나머지 9,000은 전부 다 잔대금으로 처리했어요. 그렇게 합의했어요. 그 상태에서 잔대금 지급 안 하고도 소를 제기했을 때 성서 판결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이해하시는 분? 예, 성서 판결 받을 수 있다. 자, 이해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막 이러시건데. 자, 해보십시오. 어떤 성서 판결 받아요? 같이 이행하라. 역시. 자, 박수 한번 줘요. 대단하시네. 왜 우리 상환 이행 판결 기억나요? 자, 동시 이행 관계에 있는 자기 채무는 이행 안 하고 상대방 보고 이행하라 했을 때, 소를 지겼을 때 법원에서는 상대방은 저쪽으로부터 받으면서 그 다음에 인도하라. 이렇게 소를 이렇게 판결한다 그랬죠? 그죠? 잔대금 지급받으면서 동시에 이전 등기하라. 이렇게 판결한다 그랬죠? 그것도 승소 판결 맞죠? 이쪽에 승소입니다. 일부 승소. 기억나죠? 그죠? 그런 식으로 승소 판결 받았어요. 좀 물뚱물뚱 오시네. 다시 한 번 더. 자, 이쪽에서, 자, 9,000 안 줬죠? 9,000 지급 안 한 상태에서 이쪽에다가 이전 등기하라. 이렇게 소를 지겼을 때, 다른 특별한 거 없으면은 필고가압은 잔대금 지급받으면서 그 동시에 이전 등기하라. 이렇게 판결해요. 그것도 이 사람 성수입니다. 맞죠? 그죠? 자, 이렇게 판결 받았습니다. 자, 어때요? 이행 착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행한 거 없어요, 서로. 그죠? 이행한 거 없습니다. 그죠? 판결 가지고 집행했다면? 그러면 강제로 이행받은 거니까. 그러면 이행 착수 됐겠죠, 그죠? 근데 판결만 받았대요. 아직은 이행 착수한 거 없습니다. 자, 매수인 쪽에서 이전 등기하라 라고 소를 지겼고, 그 다음에 승소 판결도 받았다 라고 해서 이행 착수한 걸로 보지 않았습니다. 판례가. 또 한 가지,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 허가 나왔습니다. 관할관청에서 허가 줬어요. 어떻습니까? 토지거래 허가 나오면 이행 착수한 겁니까? 아니죠. 토지거래 허가 나왔어요. 이행한 거 없죠, 서로. 그죠?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 나와도 당사자는 이런 식으로 해제 가능해요. 우리 그 전에 법률행 할 때 공부했던 겁니다. 기억 안 나죠? 법률행 공부한 게 언젠데 벌써 한 시대가 지나가 버렸다. 그죠? 일주일 전에 거도 다 잊어먹는데. 자, 다시 한 번 더. 토지거래 허가 나와도 이런 식으로 해제할 수 있어요. 그죠? 자, 토지거래 허가 나왔다고 해서 판례는 이행 착수한 걸로 보지 않았습니다. 허가 나와도 저런 식으로 해제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자, 교재 잠깐 확인할게요. 자, 우선 505페이지 잠깐 확인할게요. 아까 했던 건데 505페이지 밑에 괄호 2번 보세요. 괄호 2번 계약금의 교부도 이것도 하나의 계약이며 다만 계약금을 현실로 주고받고 해야 성립하는 무슨 계약이다? 요물계약이다. 요물계약이다. 그 다음에 D페이지 넘어가시고 507페이지 동그라미 4번에 해제의 시한입니다. 기억에 첫 줄 중간에 일방이 희행에 착수할 때까지다. 맞죠? 이행 착수할 때까지예요. 그 다음에 디귿 보시면 디귿에 첫 줄 끝에 매수인이 중도금을 이행기 전에 제공까지만 체크하세요. 자, 요거 착수한 거예요? 착수 안 한 거예요? 착수한 거였죠, 그죠? 그 다음에 리얼에 첫 줄 끝에 제3자에 대한 대금 채권을 매도인에게 양도하기로 약정. 자, 거기까지. 자, 어때요? 착수했어요? 안 했어요? 착수한 걸로 봤죠? 그 다음에 그게 리얼에서 다섯 번째 줄 끝에 은행도 어음을 교부한 경우에도
이행에 착수한 걸로 본다. 이렇게 다 기억나죠? 그 다음에 미음에 매도인이 그 다음에 조금 띄워서 매매 잔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까지. 자, 이행 착수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고 봤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매수인이 이전 등기 청구에 소를 제기해서 승소 판결받은 것만 가지고 이행 착수한 걸로 보지 않았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뒷페이지에 위에서 두 번째 줄, 토지거래 허가받은 경우 같은 줄 끝에 아직 이행 착수 있다고 볼 수 없어까지. 자, 그 다음에 말이죠. 자, 이것도 보세요. 자, 계약금을 준다는 것은 요물계약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당사자가 이 계약금을 요걸 지급하기로 약정을 했습니다. 약정을 했는데 현실로는 아직은 미지급 상태입니다. 계약서에 계약금은 1000만원이라고 써놓았을 뿐이지 아직은 안 줬습니다. 아직 안 줬어요. 그 상태에서도 이런 식으로 해제할 수 있을까? 예컨대 갑이 말이죠. 갑이 자기가 계약금 1000만원 아직 안 받았잖아요. 근데 받은 걸로 쳐가지고 자기가 계약금만큼 돌려주고, 아직 계약금 안 돌았으니까 두 배는 안 되겠지, 그죠? 아직 안 받았으니까. 그러면 계약금만큼은 돌려주겠지, 그죠? 돌려주고 해지하겠다 할 수 있을까 말입니다. 있다 없다? 자신있게 말씀하세요. 자, 다시 계약금을 주기로 합의는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 나와요. 근데 현실로 아직은 을이 갑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갑은 이 계약한 것을 지금 후회합니다. 그러면 받은 계약금 원래 두 배 돌려주면 해지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계약금 아직 안 들어왔으니까 계약금 금액만큼만 1000만원 돌려주면서 해지하겠다 이 말이에요.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자, 다시 한 번 더, 계약금 준다는 것은 요물계약입니다. 계약금이 현실로 들어가야, 그래야 성립하는 계약이에요. 그래야 계약금의 성질이 있는 겁니다. 예? 아직 현실로 계약금이 안 들어갔다면 이거는 계약금 계약이 된 게 아니에요. 따라서 계약금의 성질이 없어요. 이해하시겠죠? 그죠? 또 만약에 이 사람이 계약할 때 말이죠, 할 때 아직은 돈을 100만원만 들고 왔습니다. 100만원만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도장 찍을 때 현실로는 100만원만 줬다 이 말입니다. 100만원만 줬다. 물론 900은 그 다음날 내가 계좌 송금해 줄게요. 이렇게 합의했던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갑이 말이죠, 아, 이 땅 잘못 팔았다 싶어요. 잘못 팔았다 싶어서 그래서 두 배 돌려주고 해지하겠다. 그런데 자기한테 들어온 돈은 100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200만원 돌려주고 해지하겠대요. 자, 된다 안 된다? 네, 그러면 계약이 너무 쉽게 깨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만약에 설사 해지할 수 있다 하더라도 현실로 받은 돈이 아니고 약정한 1000만원의 2배는 돌려줘야 해지 가능하겠지, 그죠? 그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 506페이지입니다. 506페이지 밑에 동그라미 3번입니다. 기억 첫 두 줄, 계약금 계약은 요물계약이다. 단지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만 한 단계에서는 아직은 본조에 따른 해제권은 인정 안 된대요.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 제일 위에 니은입니다. 매도인이 계약금 일부만 지급받았대요. 계약금의 일부만. 이런 경우에 실제 그 받은 계약금의 배액만 상환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까지. 됐죠? 현실로 받은 그 돈에 2배를 돌려주고 해지한다. 이거는 안 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지하고 나면은, 자, 이런 식으로 해지했습니다. 이자가 이걸 포기하고 해지했던, 이자가 2배 돌려주고 해지했던, 이런 식으로 해지하고 나면은 이 서로 간에 이 계약의 원상 회복 문제가 남습니까? 남지 않습니까? 원상 회복 문제. 뭐 취급하고 할 것도 없잖아요, 이제. 그죠? 계약금은 준 상태인데. 자, 그거 포기하고 해지하면은 뭘 더 이상 취급받고 합니까? 원상 회복은 할 거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손해배상 문제가 생긴다, 안 생긴다?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2억까지 오른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갑이 계약금 2배 돌려주고 해지해버리면 을 입장에서는 속이 썰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을 입장에서 속이 썰입니다. 그래서 계약금 2배만 받아가지고는 내 입장에서는 이거는 나는 안 되겠다. 그래서 2억까지 오른 상태니까 예컨대 한 7, 8천원 더 배상해줘야 된다.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가? 안 됩니다. 그죠? 미안하지만 계약금 2배만 받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죠? 자, 손해배상은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죠? 손해배상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그 508페이지 동그라미 5번에 첫 줄 중간에 원상 회복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그거하고 두 번째 줄 제일 끝에 손해배상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하고 자 그다음 한 가지만 더 남았습니다. 이 매도인이 해지할 때는 계약금 배액을 제공해야 되죠. 그죠? 계약금 배액을 줘야 됩니다. 근데 이 갑이 계약금 배액을 줬더니 을이 안 받아요. 안 받으면 이 갑이 그 계약금을 을에게로 을 앞으로 공탁까지 해줘야 될까? 필요 없대요. 제공한 것만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족하대요. 이것만 가지고 족하고 공탁까지는 해줄 필요가 없다 라고 말합니다. 이행 제공한 것만 가지고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그게 저게 506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두 번째 줄 끝에 계약금 배액의 이행 제공 있어야 한다. 이때 매수인이 수령 안 하더라도 이걸 공탁할 필요까지는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번 어때요? 매매 계약에서 이 계약금은 해약금이 된다. 언제나 자 OX X 누가 오래요? 언제나가 아니죠. 반대 약정할 수 있으니까 반대 약정하면은 해약금의 성질이 없잖아요. 그죠? 언제나 이러면 X입니다. 그죠? X. 자, 그 다음에 매매 계약에서 매수인이 지급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나면 어떻게 할래요? 지문에 오지. 다른 특별한 약정 없다면 해약금이니까 해약금에 으로 추정되는 거예요. 그죠?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죠? 또는 특별한 약정 없는 한 해약금의 성질을 갖는다. 이것도 맞는 말이고. 맞지? 그죠? 반대 약정이 있을 때만 해약금이 안 되는 거예요. 맞죠? 특별한 다른 약정 없다면 해약금의 성질을 가진다. 이러면 맞는 말이에요. 그죠? 자, 그 말이나 뭐 이 말이나 거의 비슷한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갑이 을에게 1억 원에 파는 매매 계약을 했고, 그 다음에 매수인이 계약금으로 1,000만 원 지급했습니다. 근데 이자가 이 계약서상의 중도금 지급 일자에 중도금 지급 안 해요. 즉 채무 불이행. 이 사람이 한번 독촉했는데 그런데도 안 해요. 자, 이쪽에서 채무를 불이행했을 때 이쪽에서 한번 최고했는데 그래도 안 하면 뭐 할 수 있습니까? 해지할 수 있죠. 자, 해지했습니다. 해지했을 때 이 사람은 이미 계약금 받은 상태죠? 받은 계약금을 당연히 몰수할 수 있다. OX. 당연히 몰수합니까? 당연히 몰수는 못해요. 당연히 몰수는 안 됩니다. 틀린 말이에요. 원칙은 이쪽에 채무 불이행 때문에 해지했으니까 이 채무 불이행 이것 때문에 갑에게 생긴 실적 손해 그걸 배상 청구하는 겁니다. 계약금은 돌려주는 게 원칙이에요. 이해돼요? 자, 채무 불이행 때문에 해지했잖아요.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 이것 때문에 이자에게 생긴 실적 손해가 있다면 그걸 배상 청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받은 계약금은 원상 회복으로 이자 붙여서 돌려줘야 돼요. 그게 원칙이에요. 자, 원칙은 실제 손해 이걸 배상 청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 계약할 때 미리 만약에 매수인이 이런 식으로 계약 위반하면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 몰수한다 라고 미리 약정해 놓았었다면 어때요? 그런 경우는 몰수할 수 있겠죠. 바로 이 계약금을 가지고 위약금으로 삼는 약정입니다. 그죠? 그런 위약금 약정이 있으면
위약금 약정이 있으면, 그러면 그때는 몰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때는 몰수할 수 있어요. 근데 위약금 약정을 쓸 때는 말이죠. 자, 보세요. 이쪽에서 계약 위반하면 이쪽에서 계약금 몰수한다, 이렇게 약정했다는 것은 이쪽에 채무 불이행 때문에 이쪽에 생기는 손해는 바로 계약금만큼이다 라고 합의한 걸로 봐요. 그래서 그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수함으로써 그걸로 손해배상금 받은 걸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손해가 생겼다 하더라도 이거는 얘기 안 하기로 이미 합의가 된 거예요. 그죠? 물론 손해가 더 적게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계약금 몰수하면서 그걸로 손해배상 받은 걸로 처리돼요. 이해되죠? 이걸 위약금 약정은 바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걸로 추정한다, 이렇게 말해요. 한 번 더. 자, 위약금 약정했다면 그러면 채무 불이행 때문에 이쪽에 생기는 손해가 바로 계약금만큼인 걸로 합의한 걸로 그렇게 됩니다. 이걸 뭐라 그런다? 손해배상액의 예정. 손해가 그만큼 발생한 걸로, 그만큼 발생하는 걸로 합의한 걸로 봐요. 자, 선배액의 예정이 됩니다. 그래서 자, 딴 것이 지금 6천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떨어진 상태에서 이쪽에서 자, 채무를 불이행하고, 말이 잘못됐다. 죄송합니다. 다시. 우리가 왜 갑자기 뻥하지? 자, 1억 3천까지 오른 상태에서 이쪽에서 채무를 불이행해서,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럼 왜 이자가 채무를 불이행하나? 7천까지 떨어진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만약에 말이죠. 만약에, 다시. 자, 만약에, 웃지 마. 만약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의 땅을 사기로 이미 계약을 해놓은 상태고, 그 다음에 계약금으로 3천 들어갔다라고 치고 3억짜리 매매 계약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서 중도금 받아가지고 이쪽에 지급할 생각이었어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걸 이자에 이미 다 말해둔 상태예요. 말해둔 상태. 근데 이쪽에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바람에, 중도금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 이쪽에서 이렇게 중도금 지급 못했고, 그래서 해지 당했어요. 해지 당하고 또 위약금 약정이 있는 바람에 이 계약금은 몰수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실제로 생겨난 손해가 3천입니다. 지금 3천, 그죠? 자, 그랬을 때 이쪽에 채무 불이행 때문에 발생한 실질 손해가 3천이다라고 해서 요것만 몰수해가지고는 이 손실이 다 전부 안 된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내가 2천 더 청구해야 되겠다. 그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추가적인 손해배상은 청구하면 안 돼요. 그죠? 청구하면 안 되고, 요것만 몰수함으로써 계약금, 아니, 손해배상금 다 받은 걸로 처리돼요. 이해됩니까? 한 번 더 할게요. 위약금 약정하면, 그러면 이쪽의 채무 불이행 때문에 이쪽에 생기는 손해는 요만큼인 걸로 합의가 이미 된 걸로 봐요. 그죠? 된 걸로 추정이 됩니다. 손해가 더 많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더 이상은 손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 그죠? 자, 여기까지.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다시 매매 계약에서 매수인이 지급한 이 계약금은 위약금의 성질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당연히 그런 겁니까? 당연히 위약금의 성질이 있습니까? 또는 위약금으로 추정됩니까? 이거 다 틀린, 누가 다 틀린 말이에요. 이거 다 틀린 얘기고, 반드시 위약금 약정이 있어야만이 거래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위약금의 성질이 있는 겁니다. 다른 거 없으면은 위약금 성질이 없어요. 그죠? 반드시 위약금을 한다. 그런 약정이 있어야 가능해요. 그 다음에 위약금 약정은 그야말로 약정입니다. 약정이니까 약정한 그 내용에 따라야 돼요. 약정한 내용에 따라야 됩니다. 약정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계약에서 매도인의 위약에 관해서만 위약금 약정을 했다라고 쳐요. 자, 계약서에 보니까 매도인이 계약 위반하면 받은 계약금 2배를 배상한다 하는 말만 있고, 매수인이 위약했을 때 어떻게 하는가에 관해서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쪽에서 계약을 위반했어요. 그러면 이쪽에서 계약금 몰수하는가?
이쪽에서 위반했을 때 이쪽에서 몰수한다 그런 내용이 계약서에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느 한 당사자에 대해서 위약금 약정했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상대방 당사자에 대해서도 위약금 약정이 된다? 그거는 아닌 거예요. 위약금 약정은 약정이니까 약정을 어떻게 했는가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죠? 자, 어느 일방 당사자에 대한 위약금 약정이 곧 타방 당사자에 대해서 곧 위약금 약정이 되는가? 이런 것은 아닙니다. 약정은 내용 그대로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가능해요. 자, 이쪽에서 계약 위반하면 이쪽에서는 계약금 몰수해버리고 그다음에 1,000만 원 더 배상받는다. 그렇게 약정했다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약정하대로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또 이런 거 있죠. 자, 계약서에 이 사람이 계약 위반하면 이쪽에서 계약금 몰수한다 라고 합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럼 이쪽에서 계약 위반하면 이쪽에서 몰수하잖아요. 하는데 근데 지급한 계약금이 만약에 4,000이다. 자, 계약금 4,000 주는 것도 합의만 되면 가능하겠죠. 그죠? 그죠? 이런 경우에 이쪽에서 위반했다고 해서 이 계약서에 미리 약정해 놓았으니까 이쪽에서 이걸 몰수하겠다. 자, 어떻습니까? 그러면 거의 매매 대금의 반을 몰수하겠다는 말인데 이거는 좀 너무 심하죠? 별로 안 심하다는 표정을 줄 거는데 그럼 돈을 더 올릴까? 자, 계약금을 5,000으로 줬습니다. 자, 계약금 5,000 주지 말란 법 없어요. 예? 만약에 땅 파는 사람이 배짱입니다. 이 사람은 꼭 필요하다면 이 사람은 요구대로 5,000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다시 그 상태에서 만약에 이 계약서에는 이 사람이 계약 위반하면 이쪽에서는 계약금 몰수한다라고 계약서 이미 써놓았고 이자가 계약 위반하니까 5,000원 몰수한다 이 말입니다. 어때요? 이건 너무 심하죠?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 선배액의 예정이 이게 부당히 과다하다면 그러면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이런 조문이 있어요. 이자가 법원에 청구해서 이거 너무 심합니다.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그럼 법원에서 보니까 너무 심해요. 그래서 이거는 한 2,500만 몰수하라 라고 판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위약금 약정이 부당히 과다하다. 부당히 과다하다면 너무 과다하다면 그러면 법원에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적당히 감액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교재를 보시면 괄호 3번에 두 번째 줄 중간쯤에 매수인 을이 중도금 지급 안에서 매도인 갑이 계약을 해지했을 때 매도인 갑은 지급받은 계약금을 당연히 몰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니고 마지막 줄 자신에게 실제로 발생한 손해 이걸 배상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이 말은 받은 계약금은 돌려주는 겁니다. 그죠? 그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동그라미 2번에 만일 매수인 을이 계약 위반하면 매도인 갑은 계약금 몰수해버린다. 또 매도인 갑이 위반하면 받은 계약금 빼액 배상한다. 와 같은 약정을 해놓았다면 그러면 매도인 갑이 계약금 몰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약정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삼는 약정이에요. 이런 위약금 약정은 이것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됩니다. 그래서 매도인 갑은 실제 손해가 1,000만 원에 미달해도 계약금 몰수하는데 반면에 손해액이 계약금을 초과해도 계약금만 몰수하지 그 추가액은 별도로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손배액의 예정이 부당히 과다하다면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위약금 약정은 약정한 내용 그대로 따라요. 그래서 매도인의 귀책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관해서만 위약금 약정을 해놓았습니다. 이랬을 때 매수인의 귀책으로 매매계약이 해지되어도 매수인은 위약금 지급 의무 없습니다. 요컨대 이런 경우 매도인은 계약금 몰수 못해요. 요컨대 계약 일방 당사자에 대해서 위약금 약정해 놓았다고 해서 그게 곧 타방 당사자에 대한 위약금 약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해했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밑에 조문은 뭐 쉬운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뒷페이지에서는 조문이 쉬운 거니까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맨 밑에 괄호 5번이 시험에 잘 나와요. 괄호 5번이.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양계장을 을에게 파는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일단 계약서에 도장만 찍은 상태.
도장만 찍은 상태에서도 양계장에서 계란 이게 생산돼야 안 돼요? 생산되잖아요? 이 계란 이것은 과실 맞습니까? 과실. 자, 물건의 이 당 말입니다. 물건의 용법에 따른 산출물이죠, 그죠? 과실입니다. 이 과실은 매도인 갑의 것입니까? 매수인 을의 것입니까? 누구 것이에요? 일단 계약서에 도장만 찍은 상태라니까 아직은 갑 겁니다. 그죠? 언제까지 갑의 것입니까? 이 양계장을 을에게 인도하기까지, 그죠? 인도하기까지 거기에서 생긴 과실은 다 매도인 거예요. 맞습니까? 그죠? 다만 만약에 매수인이 이미 매매 대금을 다 완납한 상태라면 그러면 그래도 이자가 계란을 계속 가져간다. 이건 이상하죠, 그죠? 이자가 대금 다 완납한 상태라면 그러면 그 후로 나오는 과실은 매수인 거래요. 그래서 자, 옆에 페이지 죄송합니다. 조문 첫 문장만 매매 계약 있은 후라도 아직 인도하지 않은 그 목적물에서 생긴 과실은 누구에게 속한다? 매도인에게 속한다. 그런데 오른쪽 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중간에 511페이지입니다. 511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중간에 다만 매매 목적물을 인도하기 이전이어도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완납했다면 그 후의 과실 수취권은 누구에게?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나 또 매수인이 대금을 완지하지 않은 때에는 매도인이 이행 지체 중이어도 그래도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답니다. 그 말도 좀 주의하세요. 자, 다시 매수인이 대금을 아직 완납 안 했다면 매도인이 인도 지체 중이어도 그래도 과실은 누구 거다? 매도인 거래요. 자, 매수인의 대금 완납 여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그 다음에 들어가시고 513페이지입니다. 513페이지 매도인의 담보 책임입니다. 매도인의 담보 책임. 자,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자, 공부 처음 하신 분 계시니까 개념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갑의 소유 어떤 물건을 을이 사는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000만원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랬을 때 이쪽에서 1,000만원 지급하는 거 하고 이쪽에서 물건 주는 거 이거 말이죠. 서로 대가의 관계 있습니까? 요컨대 을 입장에서는 이 물건이 자기 주관적으로는 1,000이다 라고 판단한 거예요. 객관적으로 800밖에 안 돼도 자기는 꼭 필요하니까 1,000으로 가치를 생각한 거 맞죠? 그런데 이쪽에서도 1,000 주니까 그 대가로 이 사람은 이 물건 주는 겁니다. 맞죠? 그죠? 1,000만 받는다면 그러면 이 물건 줄 만하다 라고 갑은 판단한 거 맞죠? 그죠? 설사 객관적으로 이게 1,200 된다 하더라도 갑이 만약에 급하다면은 자기는 1,000만 원만 받아도 충분히 이 물건을 대가로 줄 수 있는 겁니다. 적어도 주관적으로 볼 때는 서로가 대가의 그 균형성을 인정한 거 맞죠? 그죠? 대가의 균형성을 인정한 겁니다. 자, 그래서 매매계약은 전형적인 유상 쌍무계약이다 이렇게 말해요. 유상 쌍무계약. 그 대가의 균형성은 적어도 당사자끼리는 이거는 균형이 맞는 걸로 합의가 된 거지, 그죠? 자, 근데 만약에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물건에 무슨 흠이 있습니다. 흠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객관적인 가치는 한 700밖에 안 된다라고 가정해요. 자, 그러면 대가의 균형이 깨진 거죠, 그죠? 대가의 균형이 깨진 겁니다. 그러면 매도인은 그 흠이 생긴 것이 매도인 자신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균형을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 안 그래요? 맞춰줘야 돼요. 그 책임을 바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매매계약은 전형적인 유상상무계약인데 그 대가의 균형이 만약에 깨져버리면 그걸 매도인은 균형을 맞춰주는 책임을 져야 돼요. 이거는 매도인에게 과실이 없어도 지는 책임입니다. 가장 쉽게 말하면 예컨대 만약에 슈퍼에서 우유를 사왔습니다. 우유를 사왔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썩었습니다. 그래서 슈퍼에 가가지고 이거 바꿔주세요 이렇게 해요. 하니까 그 슈퍼 주인이
나는 이 우유를 최신 냉장고에다가 뭐 왜? 또 발음이 또 이상했나? 발음 알레르기 글씨가 있습니다, 저게. 자, 최신 냉장고에다가 나는 진짜 잘 보관했다. 온도 적절하게 딱 맞춰서. 그래서 나는 아무 잘못 없다. 나 아무 잘못 없으니까 못 바꿔주겠다.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무조건 바꿔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과실 있다 없다 이런 걸 따지는 책임이 아니에요. 과실 없어도 책임지는 겁니다. 맞죠? 무과실 책임이에요. 그 다음에 저 사람이 어떤 책임을 지는가 그 내용하고 어떤 요건하에서 책임을 지는가 이 요건 그 다음에 책임의 내용 같은 것은 법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과실의 법정 책임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과실 없어도 책임지는 책임이고 이 사람의 책임지는 내용 요건 이런 것은 법에 다 정해져 있다. 그래서 법정 책임이라 그래요. 무과실의 법정 책임. 자, 그것만 확인합시다. 그 5번에서 그게 밑에서 두 번째 줄 5번에서 밑에서 두 번째 줄 메이드인의 담보 책임은 뭐라고 돼 있죠? 무과실의 법정 책임이다. 자, 그래서 법정 책임이니까 법에 정해진 그 책임만 지는 겁니다. 맞죠? 법에 안 정해진 책임을 진다면 그거는 약정에 따른 책임이에요. 맞습니까? 법에 안 정해진 만약에 책임을 진다면 그거는 채무자에게 과실이 있어서 뭐 채무 불이행 책임진다거나 또는 당사자가 약정한 책임을 진다거나 그런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그러면 메이드인의 담보 책임의 내용이 뭔지 이걸 지금 보는 거예요. 자, 법에 어떻게 정해져 있나를 지금부터 봅니다. 예를 들어서 자,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자, A가 말이죠. 자기 소유 땅을 자기 친척 을에게 관리, 친척 B에게 관리를 맡겨놓았습니다. 자, 시골 땅이고 돌아가신 아버지에게서 상속받은 땅 자기는 서울에 있으니까 관리를 못해요. 그래서 친척한테 맡겨놓은 겁니다. 근데 이 친척이 관련 서류 다 위조해가지고 자신에게로 무단으로 등겨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B가 소유자입니까? 소유자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죠? 소유자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B가 이걸 갑에게 팔았습니다. 자, 갑은 말이죠. 이 등기보고서 이자가 소유자인 줄로 그렇게 갑은 믿고 샀다 하더라도 이 갑이 소유권 취득해요? 못해요? 못해요? 혹시 이거 이해 안 하시는 분 안 계시죠? 자, 우리 민법상으로는 실제 소유자와 등기 명의자가 다른 경우도 생겨날 수 있다는 거하고 이때 등기 명의자 그자가 소유자인 줄로 믿고 샀다는 거 그것만 가지고는 소유권 취득 못한다는 거 등기에 뭐가 없다? 공신력이 없습니다. 즉 법적으로 이 땅은 여전히 누구 땅? A 땅입니다. A 땅이에요. 이걸 말이죠. 갑이 을에게 파는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이러면 이 갑은 자기는 설사 인지 못해도 자기는 인식 못했다 하더라도 남의 땅을 파는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자, 갑이 자기 땅 파는 계약했습니까? 남의 땅 파는 계약했습니까? 남의 땅을 파는 계약했습니다. 지금 갑 자신은 인식 못해도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타인물 매매 계약이라고 그래요. 타인물 매매 계약, 남의 물건 파는 계약입니다. 자, 이랬을 때 이 사람은 매매 목적물이 법적으로 자기 소유 아니지만 그래도 이 계약을 이행할 책임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컨대 이 을로 하여금 저 땅의 소유권을 취득하게끔 갑이 해줄 의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이행을 못했다. 예컨대 갑에게서 자기 친척이 사고친 거 알고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등기단 말소하라고. 거기서 갑이 패소해버렸습니다. 패소해버리면 갑은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잖아요. 그죠? 불이행입니다. 그러면 을은 당연히 이 계약 불이행 책임을 갑에게 물을 수 있는 거예요. 물어서 계약을 해제해버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어때요?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잘 들으세요. 만약에 이런 사실을 이자가 이미 다 알면서도 계약했다. 그 얘기는 이자가 소유자 아닌 것을 이자가 알면서 계약했습니다. 알면서 계약했어요. 그래도 해지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사람이 이 매매 목적물의 소유자 아닌 것을 이자가 알면서도 계약을 했어요. 그러고서 결국 이행 못하니까 해지하겠대요. 어때요? 할 수 있습니까? 자, 아무리 이자가 알았다 하더라도 이미 갑에게 준 돈이 있다면 그건 다 돌려받아야지. 맞죠? 그게 바로 해지입니다. 맞죠? 해지하고 매매 들어가면 다 돌려받겠단 말이에요. 자, 이자가 알았다 하더라도 이자가 이거 다 해결해 주리라 믿고 살 수 있는 겁니까? 있는 거죠, 그죠? 다 해결해 주리라 믿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준 돈이 있으면 다 돌려받아야지, 그죠?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할 때는 선이 악의를 안 따진다는 거, 악의자라도 해지할 수 있다는 거, 이거 기억하세요. 다만 손배 청구하려면 선이 다 된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이자가 소유자 아닌 것을 이자가 알면서 계약했다면 어쩌면 이행 안 될지도 모른다는 거 알았다는 말이잖아요. 그러고서 손해배상 받기는 조금 그렇죠, 그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매도인이 소유자 아닌 것을 알면서 계약했다면 어쩌면 이행 안 될지도 모른다. 그런 거 알았다는 말이잖아요. 그러고도 손해배상하라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지, 그죠? 그래서 손배 청구할 때는 선의여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까지 확인할게요. 이 담보 책임은 조문 자체는 그 이심이 안 나와요. 거의 나오면 이건 사례입니다. 그래서 뒷페이지 가보시면 자, 거두 절미하고 결론만 봅니다. 위에 동그라미 1번 매수인 을은 선의 악의 불문하고 해제할 수 있으며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선의여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이 손해배상 청구할 때 요거 만약에 이자가 이거 다 해결했습니다 하고 이 계약들을 이행을 했더라면 이자에게 생겼을 이익, 자, 이자가 이 계약들을 이행을 했더라면 이자에게 소유권 취득시켜 줬더라면 그랬더라면 이쪽에 생겼을 이익 그걸 배상해 줘야 돼요. 바로 이행 이익의 손해배상입니다. 이행 이익의 손해배상. 자, 그래서 그 바로 밑에 동그라미 2번 이 경우 매도인 갑의 손해배상은 불능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를 기준으로 그 계약이 이행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 이게 뭐죠? 이행 이익의 손해배상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만약에 매도인 이자가 선의자다. 자, 이 케이스 같으면은 이자가 선의자일 가능성이 많죠. 즉 남의 땅인 줄 모르고 계약한 거죠, 그죠? 자기 땅인 줄로 믿고 계약한 거예요. 이 등기보고서 이자가 소유자인 줄로 이자가 믿고 샀으니까 자기는 소유권 취득했다라고 믿고 있죠. 자기 땅인 줄로 믿고 지금 팔았단 말입니다. 도장 찍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 땅이 아닌 것을 알았어요. 수송 들어오는 바람에. 이렇다면 이 사람도 이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답니다. 자기도 모르고 팔았으니까 자기 땅인 줄로 믿고 남의 땅인 줄 모르고 남의 땅인 줄 모르고 팔았으니까 계약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대요. 해지할 수 있는데 이때 상대방 매수인 을이 만약에 선의자라면 그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해 주랍니다. 손해배상해 주래요. 만약에 이자가 매수인이 만약에 악의자라면 알고 쓰던 사람이라면 소유권을 이전 못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통지만 해주면 된대요. 통지만 해주면 된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 얘기나 그 다음에 이 얘기나 사실 같은 말입니다. 어때요? 자, 이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선의라야 한다 라고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자가 해지하더라도 이자가 선의자라면 손해배상 해줘야 된다. 다 똑같은 말 맞죠?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이자가 손배 청구하려면 선의여야 한다. 그래야 손배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나 이자가 해지하더라도 이자가 선의자라면 손해배상 해줘야 된다. 이거는 어차피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괄호 2번에 그 조문 밑에 이것도 결론만 봅니다. 결론만. 기억에 첫줄 끝에 선인 매도인 갑은 매수인 을에게 손해배상해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근데 니은에 만일 같은 줄 끝에 매수인 을이 만약에 알고 있었다면, 즉 악의자라면 매도인 갑은 손해배상 의무가 없고 그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되었음을 통지만 하면 된대요. 그냥 됐죠?
자, 그 다음에 F벳이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다.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다. 자,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다. 자, 갑이 어떤 땅을 을에게 파는 매매 계약서에다가 도장을 찍었는데, 그런데 매매 대상 이 토지 중에서 일부분은 제3자 병의 소유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자, 이 땅을 팔겠다고 이미 을하고 계약을 했는데 그 땅 중에 일부는 제3자 거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경우도 매도인은 이 부분을 소유권을 취득해서 을에게 이전해줄 의무 있다 없다? 자기가 분명히 팔겠다고 계약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자가 소유권 취득하게 해줘야 됩니다. 갑으로서는. 만약에 못 해주면, 자, 요 부분을 결국 이전을 못 해줬다. 못 해준다면, 그러면 이 을은 요 부분 비율만큼 대금을 깎아달라라고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어때요? 이건 당연한 거죠, 그죠?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요 잔존 부분만이라면, 나머지 남아있는 요 부분만이라면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라면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손해가 생겼다면 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 자, 요 부분만이어서 원래 이 사람이 만약에 건물 지으려고 땅을 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전체가 넘어온다는 걸 전제로 당연히 설계 도면 다 떠나왔습니다. 공사 준비 다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넘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 변경하고 여러 가지 많이, 그죠? 준비했던 것들 다 다시 계획 변경해야 되겠죠? 그래서 생긴 손실이 있겠죠, 그죠? 그 손실 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죠? 이때 잘 보세요. 이 부분이 매도인 갑 소유 아닌 것을 이자가 알면서도 계약했을 때 그때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부분이 이 사람의 것이 아닌 것을 이 사람이 알면서도 계약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해결해 주겠지 라고 믿고 살 수 있습니까? 있죠, 그죠? 그죠? 있습니다. 이자가 해결해 주겠지 라고 이자가 믿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안 넘어오니까 최소한 대금은 깎아야지, 그죠? 감액 청구할 때 선악불문입니다. 악의자라도 감액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해지한다, 소매 청구한다, 이때는 선의라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교재 보시면 이것도 조문 자체는 뭐 시험에 거의 안 나오고 사례가 나오니까 조문 밑에 괄호 1번 이것도 거두절미하고 결론만 동그라미 1번에 매수인 을은 선의, 악의, 불문하고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매수인 을이 선의인 경우에 한해서 만약에 잔존한 부분만이면, 자, 무슨 말입니까? 요 부분만이면 이 말이에요. 요거 빼고 남아있는 부분, 잔존한 부분만이면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을은 선의인 경우에 한해서 만약에 손해가 생겼다면 그 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 들어 넘어가셔서 뒷페이지는 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수량 부족, 토지면 면적 부족입니다. 면적이 부족하다. 자, 갑의 소유 땅입니다. 이걸 을이 샀어요. 샀는데 이게 1000평이고 그 다음에 평당 단가 1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매매대금을 1억으로 잡아서 계약을 했던 겁니다. 근데 계약하고 나서 이 땅을 청량해보니까, 실측해보니까 800평밖에 안 나온다. 자, 그러면 이 을은 200평 값을 깎아달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겠죠.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800평이면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라면 해지할 수가 있고, 만약에 손해가 생겼다면 그 배상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감액 청구할 때, 자, 요것처럼 악의자라도 감액 청구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악의다 이 말은 800평인 사실을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800평인 것을 그걸 전제로 대금을 정했던 거 맞지, 그죠?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하고는 경우가 달라요. 이거는 이 땅이 넘어올 수도 있다.
라고 이자가 믿고 계약했으니까 악의자라도 감액이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알았다는 것은 800평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200평은 없다는 거 분명히 안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걸 전제로 대금을 잡았으니까 깎아달라 이러면 안 되지. 맞습니까? 그렇죠? 자, 이때는 선이라 해야 됩니다. 악의자는 안 돼요. 나머지도 전부 다 선이 열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할 때와 그 다음에 면적 부족일 때 매도인이 지는 담보 책임의 내용은 똑같아요. 담보 책임의 내용은 똑같은데 요건이 달라요. 그죠? 네, 요건이 달라요. 그죠? 자, 그래서 교재 보시면 요것도 결론만 조문 밑에 권로 1번 백간대 갑 소유 토지 200평을 을이 평당 20만원 해서 4천만원에 매수했는데 실측해 보니까 180평입니다. 이때 동그라미 1번에 매수인 을은 선의인 경우에 한해서만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에 매수인 을은 선의인 경우에 한해서만 계약을 해제, 그 다음에 소매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말인데 주의적으로 두 번째 관로 2번에 두 번째 줄 끝에 악의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는 말을 기억하세요. 악의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잠깐만 쉬세요. 그리고 지우지 마세요.